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쵸? 여기서 파일에서 파일 열기, 그 다음에 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레이블에 이렇게 뿌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PNG만 불렀지 JPG 아마 에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못 불러오네요. JPG는 나중에 PIL 모듈 그 있어요. PIP 해가지고 뭐 필로우에서 설치하고 뭐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다뤄볼게요. 시간이 되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이 파일 열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미지를 불러오는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메뉴 우리 했었잖아요. 메뉴와 이미지를 좀 응용해 볼게요. 먼저 일단 얘는 일단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파이썬 포토 이미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포토 이미지 뭐 메뉴 예제 뭐 이렇게 할게요. 먼저 프레임도 한번 써보죠. 지난번 프레임 했었죠. 프레임에다가 tkinter.frame 하고 당연히 메인 윈도우에다 놓겠다. 여기 프레임에다가는 이미지를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img frame 할게요. 변수 이름을. 그리고 메인 윈도우,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라이트 그레이라는 색깔을 HT 색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비례에다 5 정도 주고 이미지 프레임의 플레이스 플레이스는 x는 0, y는 0 여기 오면 좋겠죠. 그리고 앵커는 tkinter.nw로 하고요. 일단 프레임을 생성했고 그 다음에 메뉴를 한번 또 해볼게요. 메뉴는 메뉴 바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메뉴 바에다가 tkinter.menu로 해서 메뉴 바도 당연히 메인 윈도우에 위치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열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파일 메뉴를 만들 텐데 파일 언더바 메뉴는 tkinter. 이것도 메뉴죠. 근데 얘의 위치는 메뉴 바에 위치해야 되고 티어오프 0. 그렇죠? 이 설명은 생략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메뉴 할 때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시켜야겠죠. 이제 메뉴 바랑 파일 메뉴를 이제 보여줘야겠죠. 위치를 시켜서. 그거는 메뉴 바는 캐스케이드, 그리고 파일 메뉴는 add 커맨드 다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뉴 add cascade. 그래서 레이블. 그래서 이름은 파일로 할게요. 이미지 파일. 그냥 파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에다가는 그렇죠? 파일 메뉴 바를 등록시켜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메뉴.add 커맨드 이 차이죠. 그리고 위에는 라벨에다가 이미지 그냥 이미지 파일 열기, 그냥 파일 열기라고 할게요. 일단은. 그리고 함수는 아직 만들지 않았지만 커맨드에다가는 이미지 언더바 파일 언더바 오픈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따 함수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인 윈도우 .config 메뉴에서 했었죠. config로 해서 메뉴에다가 메뉴 바를 해두면은 그렇죠? 바 안에다 파일 메뉴 넣고 다 한 거를 이제 메인 윈도우에다가 이제 배치를 시키는 작업을 하겠죠. 일단 커맨드를 아직 안 만들어 주긴 했지만 이 함수 일단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프린트 간단하게
파일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창이 좀 크게 나오죠. 창이 좀 크게 나오고, 자, 이 상태에서 파일을 눌렀을 때 파일 열기, 그쵸? 이걸 누르면은 지금 프린트로 해서 파일이 이렇게 나오지만, 그쵸?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다이얼로그 띄워야겠죠? 지난번에 한 것처럼, 그쵸?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지금 제가 1920, 1080이 아니라 200을 더 줬어요. Y축으로 해서. 좀 더 사이즈가 크죠? 1920, 1280일 거예요. 밑에 빈 부분을 이제 놔뒀어요. 좀 공간 좀 여백을 주려고. 자, 이렇게 해서 끄고, 자, 이번에는 함수를 만들 건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이제 텍스트 파일 열어서 텍스트를 복사해서 레이블에 뿌렸잖아요. 이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일 열기를 눌렀을 때 창을 띄워야겠죠. 윈도우 창. 그러니까 파일을 열 수 있는 윈도우 윈도우 창을 띄워야겠죠.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때 했던 거 똑같이 할게요. tkinter 다이얼로그, 이거를 사용해야 돼요. 아, 다이얼로그가 아니라 파일 다이얼로그다. 맞다. 네. 얘를 사용해야지 파일 열기, 그쵸, 창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 그냥 이미 다 쓰지 말고 img 언더바 패스로 할게요. 얘는 함수는 이제 이미지 파일 여는 거니까요. 그래서 tkinter 파일 다이얼로그 ask open file name, 얘를 썼을 때 실행을 하면은 파일에서 파일 열기 하면은 이렇게 창이 열리는 거 할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함수가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은 ask open file name 해서 제가 그 파일을 선택하면은 이미지 패스에 뭐가 생겨요? 그 파일의 경로가 이미지 패스에 복사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똑같이 할게요. 점원이랑 이미지 패스가, 그쵸? 얘 존재하면 이미지에다가는 tkinter photo image. 자, 그 다음부터 동일해요. 포토 이미지, 그쵸? 만들었죠? 함수에서 포토 이미지 함수에서 포토라는 변수에다가 이미지를 할당하고 그거를 라벨에 뿌린 그 작업은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파일에다가 이미지 패스를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지 패스의 그 경로가 들어가고 img 패스죠, 그렇죠? 그냥 이미지 패스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img 패스에 들어가고 그 파일 등록하고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해요? 라벨. 근데 우리 아까 라벨을 만들어 줬었나요? 아, 라벨을 안 만들어 줬네요. 빈 라벨 하나 만들죠. 네, 제가 프레임이랑 메뉴에만 신경 쓰니까 레이블을 안 만들어 줬는데, 프레임 밑에다 만들게요. 그래서 레이블 tkinter label 간단하게만 하고, 얘는 그쵸? img 프레임에 위치해야겠죠. 우리 프레임 만들었잖아요. img 프레임, 이미지 프레임, 방금 한 프레임에 위치시킬 거다. 그리고 위치를 레이블 place 사용해서 똑같이 x는 0, 아까 동일하죠? y는 0. 자, 그리고 앵커도 똑같이 tkinter nw.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볼 건데, 실행을 하기 전에 일단 레이블 생성했고, 그래서 함수를 완성시켜야겠죠? 레이블 config. 그래서 이미지에다가 이미지 뭐 이렇게 되고, 뭐 변수 이름이 이게 마음에 안 들다라고 하시면은 뭐 제가 이미지 패스 이렇게 했으니까 뭐 포토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렇죠? 너무 똑같으면 이상하니까 뭐 수정하실 분은 포토로 수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참고 이 오른쪽 골 이름을 수정해 주셔야 돼요. 그냥 바꾸죠. 네. 포토, 그리고 포토. 여러분들은 안 바꾸셔도 돼요. 저는 좀 영상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코드를 하나 넣을 건데, 무슨 코드냐? 레이블 있잖아요. 레이블 이미지는 포토. 자,
이 코드를 넣어주세요. 이제 이 코드가 뭐냐면은 이 포토라는 객체, 이 변수가 어떻게 보면 객체이자 변수거든요.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레이블에다가 띄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코드를 넣지 않으면은 그림이 안 나옵니다. 사진이 안 나옵니다. 왜냐라고 하면 파이썬은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존재해요. 이 가비지 컬렉터는 프로그래밍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메모리를 자동으로 해제하는 과정이다. 파이썬이라는 이 프로그램 언어 자체가 가비지 컬렉터를 통해서 메모리가 자동으로 관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메모리 누수를 방지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C 언어나 C++ 하신 분들은 이거는 메모리가 자기가 알아서 관리해줘? 편하네? 혹은 별로네? 라고, 뭐 별로라기보다는 그러면은 그걸 생각하고 설계를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바도 제가 알기로는 가비지 컬렉터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파이썬은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존재해서 메모리를 자기가 알아서 관리를 해준다. 자기가 알아서 관리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이 이미지 파일 오픈이라는 함수 여기 사용했잖아요. 이게 끝나면은 포토라는 객체는 사라집니다. 그쵸? 사라지죠? 근데 여기서 이 레이블.이미지, 이 레이블도 객체예요. 그렇죠? 이 레이블 객체에 포토라는 객체를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 레이블 객체는, 그렇죠? 레이블 객체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가 끝나면 가비지 컬렉터는 삭제한다. 뭐를? 포토라든가 그리고 포토 패스. 그렇죠? 얘네들이 해제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가 끝날 때 메모리에서 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레이블에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넣게 되면 이 포토 객체가 레이블 객체의 속성으로 저장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가 이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 포토 객체를. 그래서 결국은 이미지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따가 뭐 테스트 해보세요. 이 코드를 주석 처리하거나 혹 삭제한 다음에 실행해 보시면 사진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컨피그에서 이미지 포토 이 코드를 통해서 저장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컨피그 자체의 기능은 레이블의 이미지를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정을 하는 거는 일시적인 부분이에요. 파이썬 가비지 컬렉터가 어떻게 보면 가비지를 이제 컬렉션하는 과정에서 해당 이미지가 삭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 넣고 이 밑에 있는 코드를 넣지 않고 컨피그만 해놓으면 단지 컨피그는 뭐 할 뿐이다? 설정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코드를 추가해서 객체를 레이블의 속성으로 저장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결국은 포토라는 객체를 보호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포토는 뭐 나중에 제가 클래스라 객체 나중에 이제 업로드 할 건데, 일단 이 포토라는 변수 혹은 객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가 이미지 파일 오픈이라는 함수가 끝나도 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등록을 시켜줘야 된다, 저장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피그는 설정할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코드를 여기까지 짜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 놓쳤네요. 여기 프레임에 너비를 안 맞춰줬어요. 그래서 위드스 너비를 1920 그리고 높이를 1080으로 맞춰주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파일에서 파일 열기 하고 이미지를 불러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 이미지가 이렇게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tkinter 파일로 프레임을 만들고 파일로 이미지를 불러와서 레이블에 뿌리는 부분까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가비지 컬렉터에 대해서 약간 또 설명을 드렸지만, 메모리라니 하면서 막 멘붕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가볍게 넘겨주세요. 가비지 컬렉터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언어라는 게 가능하면 이제 물론 처음부터 메모리 접근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 뭐 메모리가 어디 변수가 어디를 가리키고 뭐 객체가 어떻게 되고 클래스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부터 공부하면은 조금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접근하는 방법을 처음에는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고 그 다음에 원리를 좀 알아간다고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끝.